주말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좀 있어요.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완만하게 하락 채널상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라고 이미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주말만 놓고 보면 좀 급락이 나온 그런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 나스닥, S&P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하락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그러니까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어요. 고용이 호조를 보인다는 것은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나 기대 심리가 퇴조를 해버리는 거죠. 금리나 기대 심리가 많이 퇴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즉 실업률이 많이 늘어나서 이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러면 이제 또 소비 침체까지 일어나고,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이제 둔화되면은 소비 침체까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이 시중에 돈을 이제 투입하는 그런 일환으로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가 좋아, 고용 지표가 호조로 보여서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 심리가 퇴재를 해버렸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건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아도 너무 좋아버렸다는 것이 조금 문제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고용상 이 지표들은 조금씩 둔화되는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당장은 이런 이제 뭐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면서 이제 주가 하락해 버렸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우리나라, 제가 이제 이런 분석을 해드렸죠. 트럼프 취임 전에는 약간은 이제 여타 국가,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여타 국가들 약간 경계 모드에 좀 돌입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취임한 이후에 그 전에는 이제 관련주들, 수혜주들이 이제 좀 상승하고 그 피해주들은 좀 경계감이 잔뜩 이제 움츠러 있고, 뭐 이런 형태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1월 2일 날 취임하니까 그 이후에 무슨 얘기들이 나오는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환으로 해서 세액공제 혜택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질지, 전기차 보조금은 폐지가 될 건지, 부분적인 폐지가 되거나 수정안이 나올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기대와 경계가 이제 가뜩이나 이제 특히 이제 경계가 많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미국 외 여타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우선주의 일환으로 해서 뭐 관세가 얼마나 붙여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증시가 좀 갈 가능성보다는 좀 주춤해버릴 가능성이 좀 높겠죠. 쉬면서 쉴 때 쉬더라도 약간 좀 밀리는 듯 하면서 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찔끔찔끔 하락할 때조차도 좀 쉴 때 됐다 해서 쉬게 되면 이제 121선, 요런 이제 4만 1000포인트죠. 뭐 요런 자리, 내지는 뭐 좀 더 밀릴 수도 있고, 이런 자리로 일단은 내려오면서 좀 점점 안열차는데, 요번에 한번 보면은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왔는데 양봉이 많아요, 음봉이 많아요. 전저점에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다우지수입니다. 전저점에 오고 나서 여기서 맨 양봉이 아니라 맨 음봉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봉이 나와가지고 저렇다는 것은 이 바닥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밑으로 쳐져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조금 더 뭐 밀려야 되는 그런 것은 있었죠. 사실 주봉간의 흐름을 보면은 몽땅 올라가지고 작년에 특히나 너무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나스닥은 더더욱 심해요. 나스닥은 이렇게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와 저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 경계 목소리들이 좀 한켠에는 나오고 막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는 경제 자체가 크게 뭐 하락하지를 않는다. 연착륙이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 비행기 연착륙이 되듯이 연착륙이 된다. 경착륙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면 어떻습니까?
많이 오르면은 달도 차면 좀 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된다 이 말이죠. 제가 그런 것을 이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하락 채널을 쭉 형성하면서 여기서 이제 상승할 때도 봐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의 패턴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들어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좀 우하향을 하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병행을 해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흐름은 최소 1개월 반에서 3개월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여기서 주가 조정을 받을 때 한 달가량 조정받고 바로 올라쳐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경제가 이제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팍 빠질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찔끔찔끔 빠져가면서 말이죠. 하락 채널,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 채널. 지금 저 그런 거 보이시죠?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 채널, 이렇게 가면서 진행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뭐 주말에 뭐 많이 밀렸는데 그렇게 막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하락 채널을 완만하게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골디락스의 형태가 진행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주봉 보면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S&P 500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 S&P 500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봉을 보면 이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좀 조정을 받았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ABC 조정으로 해서 이런 자리로 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려면 좀 가격 기간 좀 주봉은 60주 이평은 또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얘는 조금 밀리는 듯 하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 가고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뭐 연말에 일장 연설로 해가지고 올해 증시에 대해서 빠삭하게 제가 전망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유럽 시장은 옆으로 계속 기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얘도 이제 뭐 따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가지는 못해요. 지금 차트로 보면 아주 좋죠. 좋아 보이지만은 조금 뭐 쉬어야 된다. 얘는 이제 옆으로 쉬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자, 상해 증시 보세요. 미국에 대한 경계감이 가장 많은 데가 중국 아닙니까? 관세 뭐 한다니까. 사실 중국 시장은 차트 흐름이 좀 좋았었어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좋았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작년 연말 끝자락부터 해서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그래도 뭐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이라 하니까 이게 이제 경계감이 이렇게 쫙 퍼지면서 이렇게 이제 그 가격 조정으로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가격 조정해도 이제 이런 자리 정도 가서는 이제 점점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화되면서 이제 관찰을 하려 뭐라고 떠들어야 되는지 이제 관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고 지금 보면은 이게 대만 가권 지수거든요. 가권 지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와 차트 좋은데 이거 이제 뚫고 올라갔네. 여기 뚫고 올라가네.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양봉으로 딱 뚫고 올라가니까 연초에. 그러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금 좀 쉰다. 쉰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가격 조정을 뭐 심하게 받는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 니케이 지수도 마찬가지요. 니케이 225도 마찬가지 형태로 해서 진행돼요. 차트로 보면 뭐 다들 그거 괜찮습니다. 그냥 횡보 추세 보이면서 그냥 쉬는 것이니까. 그러나 미국 시장 자체가 뭐 반도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는 그냥 양호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가격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박스권 밴드잖아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이 주봉 간의 흐름이 너무나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좀 뭐 지금 저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를 예를 들어서 이게 나스닥 지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옆으로 한참 기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 그 대신 가격 조정을 얘는 이제 옆으로만 기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옆으로만 기었잖아요. 처음에 가격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옆으로 기었잖아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가격 조정을 조금 더 받아가면서 옆으로 전체적으로 기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채널을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거 아까 이제 보여드리면서 요즘에는 이제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이 이제 어떤 동향성이 좀 크니까
뭐 요런 이제 채널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완만하게 해서 일단 요런 자리로 이제 조금씩 더 내려와서 요런 자리로 이제 내려와서 아니면 요런 자리로 좀 더 내려오면서 이렇게 가격 기간 조정을 같이 받아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예측을 하면서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왔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닥 중심으로 연초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셌는데 지금 이제 요렇게 좀 봐야 돼요.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가격 메리트에 의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 선포 이후에 이제 요런 뭐 리스크적인 부분들 요런 것들은 약간은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환율이 그렇다고 해갖고 뭐 팍팍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봐봐요. 환율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환율이 꺾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증시 보면은 환율이 이렇게 해갖고 저기 1472원입니다. 이래서 여기서 좀 조정 반짝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는 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기술적 가격 메리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반등을 해서 진행이 되지만 이제 이 자리에 오면 바로 이제 매물이 조금씩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요 자리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버벅대고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이 좀 쉬는 자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움직일까요?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나라 증시도 쉬면서 61선 지금 수급이 이제 완전 외국인에 의해서 깨져가지고 자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61선을 축으로 해서 조금 저 위에서 좀 쉰 듯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21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타이밍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동평균선이 이제 점점 이제 장기선, 중기선, 단기선이 역별이 있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점점 이동평균선이 이제 합쳐지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미국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변동성이 이제 앞으로는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61선 자리로 약간 내려오면서 그 자리에서 좀 행보를 하는 그런 이제 기간 조정화되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약간 가격 조정을 받는 자리 우리나라 시장 이게 이제 방금 그 본 것은 코스닥이고 이건 이제 코스피거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1선 자리, 그러나 61선 살짝 이탈해가지고 뭐 21선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좀 저가 매수에 들어오면서 주로 이제 요 축으로 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우리나라 시장 61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하락을 하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따라 움직이면 좀 더 저가 매수세가 우리나라 자꾸 들어오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뭐 정치 격변기에 있고 이게 이제 좀 불확실성에서 움직였는데 약간 탄핵적으로 이제 가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저가 매수에 좀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아직도 사실은 뭐 100%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는 좀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위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조금 이제 회복이 된 다음부터는 주가가 잘 안 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원래는 121선까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 형태로 봤을 때는 바로 좀 쉬어가지고 요는 61선 축으로 해서 옆으로 들어눕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61선 밑으로 일시적으로 내려가지고 폭 빠지게 되면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이러면서 수급의 균열, 수급의 어떤 균형, 매수와 매도가 힘겨루게 하는 가격이 싸니까 근데 실적은 안 좋아. 가격은 싼데 실적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충돌을 할 거 아닙니까? 충돌을 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충돌하는 자리가 61선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61선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이러한 모양새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좀 더 가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좀 쉴 자리가 먼저 와버렸기 때문에 주말에 또 빠졌고요. 물론 이제 그 나스닥 선물 지수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보면은 이제 뭐 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시장은 이제 요러한 채널로 요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진행될 거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는데 주로 옆으로 들어눕는다. 요런 맥락. 그전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 올라갈 때도 거꾸로 쳐박았잖아요. 우하향이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자리는 지났다. 이런 것이죠.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의 상대 우위가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뭐 미국 시장이 빡 빠졌는데 겁난다 뭐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제 뭐 연초에 이제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낙주들 낙폭 과대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고 또 일부 테마주들은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낙폭 과대주는 이제 그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고 이제 모멘텀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좀 시장의 상위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을 발표하고 이후에 이제 줄줄이 이제 하나씩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제 점점 가시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닝 시즌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닝 시즌하고 맞물려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데 4분기 어닝 시즌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천재투자TV 그 구독 좋아요를 꼭 해놓으세요.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해놓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항상 종목 영상을 남길 때 뭐가 실적이 가장 확실하게 좋을 거라고 그랬어요? 조선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눌림을 받을 때 미국 시장 조정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눌림을 받을 때 조선주 중심으로 조선 기자재 뭐 마찬가지죠. 그런 거 중심으로 이제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환율도 또 4분기 중에는 계속 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뭐 쇼크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고 예상치 이상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섹터는 이제 그쪽 섹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엔터 관련주 그쪽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음식료 관련주 중에서도 일부 업체들도 괜찮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사실 조선을 빼고 나면은 뭐가 확 좋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조선은 확 좋고 2차 전지는 확 안 좋아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좋고 안 좋고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중간 과정에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가에 미리 많이 반영이 됐어요.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뭐 크게 뭐 밀릴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는 1분기 실적이 나와가지고 주가 이제 꼬그라 자빠져가지고 이제 경제 심리에 의해서 또 빌빌대고 있을 때가 그때가 이제 저가 매수 기회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지금은 막 크게 매매하지 말고 비중도 좀 조절을 해가지고 매매하고요. 막 적극적으로 집중 배팅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연초에 한번 움직였어요. 내가 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적으로 되는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최근에 강세 모였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옥석을 가려가지고 매매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강세를 보인 것 외의 종목들 뭐 조선주도 쉬었다가 또 요 며칠은 또 바짝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진짜 그건 연구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낱개로 섹터에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만한 거 이런 것을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 시장도 제가 AI 연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쉬는 자리가 올 때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많이 그 대바닥에서 추천해갖고 요번에 한번 야무지게 SKC라는 피로픽스 여러분 최저가에서 SKC 거의 뭐 최저가 맨바닥에서 사가지고 대박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라인들이 이제 좀 쉴 때가 지수가 이제 조정받으면 쉴 때가 나요. 그것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매매 포인트 상으로는 제일 나은 것 같고요. 특히 SKC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고 또 하나를 보면은 이제 요 기존에 이제 강세를 재건 수혜주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 관련주도 순환매가 돌 것이고 자
한번 쉰 다음에 로봇주가 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뭐 이런 것도 이제 종목에 따라서는 또 움직일 것이고, 요런 이제 주요한 구도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는,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항상 이제 종목별로 봐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를 위시한 그 바이오주, 제가 늘 그 연말에 다 해가지고 벌써 몽땅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렇게 딱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뭐 일일이 종목을 분석해가지고 여기다 해주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해놓고, 거기서 이제 저만이 아니라 천재 명인, 천재 해설 전문가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추천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좀 잘 활용을 하시고, 그것보다도 이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오르고 채팅 앱 어플이라고 실시간 이제 종목은 이제 제가 시황 중심으로 이제 읊어줬고, 오르고 채팅 앱을 이제 천재투자TV에서 만든 거거든요. 오르고 채팅 어플. 어플을 왜 여기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냐면, 25명의 주식코인 전문가가 전부 무료로 리딩하는 곳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르고라고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해 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 앱이 나올 텐데, 그것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간단하게 무료 회원가입 로그인 하신 다음에 공개 채팅방에 누르세요. 공개 채팅방은 전부 다 공짜로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종목은 전문가들이, 최고 전문가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종목은 알짜배기 종목들, 빠르게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 여기서 다 매매 도움 받으면서 이용하시고, 지금 개인 투자들이 이제 주식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로 이제 많이 쳐주는 곳이 지금 오르고 채팅앱이 됐지 않습니까? 워낙에 잘하는 전문가들이 밑에서 이제 수익도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더군다나 무료로 하는데 안 들어오면 그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연초에 이제 상당히 좀 일주일간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아주 뭐 재밌는 우리가 시기를 많이 보냈죠. 벌써 이제 하이젠 RM이라든지 우리 천재투자비 적극적으로 몇 하이젠 RLM,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다른 거 그냥 로봇주의 하이젠 RLM 뭐 다른 거 추천한 건 막 대박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이젠 딱 찍어만 보면 연초에 벌써 하이젠 RLM 어마어마하게 상한가 쳐가면서 올라쳐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요 3인방,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C, 피로옵틱스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뭐 돈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 오르고를 꼭 다운로드 받아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